10월 2일 증시는요. 우리나라 증시 빠졌고 미국 증시 빠졌고 유럽도 범유럽 지수가 2.7%, 독일이 2.76, 영국이 3.23, 프랑스가 3.12 이렇게 하락했고요. 그나마 중국이 증시가 안 열려서 다행이다. 미국 증시 보고 장중에 또 중국 증시 하락하는 거 보고 막 정신 없을 텐데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좀 듭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는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된 불안감, 그리고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둔화 우려감, 여기에다가 유럽 기업들의 수익이 작년도 초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일 텐데 3년 내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전문가들은 이제 2019년도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참 그 얘기 안 합니다. 이상하죠? 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에서는요. 제가 그동안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얘기는 하다못해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막 뻥튀기를 시키고 증시에 대한 불안한 이야기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좀 볼륨을 줄이는. 자, 왜 그럴까? 시장이 안 좋을 거예요. 시장이 하락할 거예요. 앞으로 더 빠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발을 뺄 거고, 그러면 남의 돈으로 무언가를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은 운영할 자금이 없고, 운영할 자금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죠?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나가지 못하게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는 더 좋게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 예.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찌 보면 자본시장에 그냥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쓰리가 비관론자라는 어찌 보면 욕을 먹은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자,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전쟁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보자면은요. 이 유럽연합의 에어버스 보조금에 관련돼서 15년 동안 미국과 유럽연합이 WTO에서 공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04년도에 유럽연합에서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하는 거, 그거 WTO 협정이 위반되는 거다라고 제소를 했고요. 그 결과가 이제 15년 동안 전개가 됐죠. 그리고 물론 그 안에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야, 미국은 뭐 다를 거 있냐? 니네도 보잉에다가 보조금 지급하잖아. 이렇게 서로 맞제소를 한 상태였는데 10월 2일 날 WTO에서 야, 우리가 이거 조사해 봤더니 유럽연합이 에어버스에다가 18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한 거 이거 부당 지급인 것 같다. 우리 WTO 협정이 위반된 것 같다. 라는 판정을 내린 겁니다. 자, 물론 유럽연합에서 WTO에게 저기 보세요. 저기 미국은요. 보잉에다가 보조금 주잖아요. 저것도 위반됐어요. 라고 제소한 거는 이제 조만간 여기에 대한 판정도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뭘 벼르고 있냐면 자,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돼서 WTO에서 이제 승인만 나봐. 그러면 내가 유럽연합에다가 관세 부과할 거야. 이미 이렇게 선전포고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10월 2일 날 WTO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유럽연합 제품에다가 관세 부과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벼르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럽연합에다가 대규모 관세를 매길 전망이다라는 보도를 제시했습니다. 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관세 전쟁 우려감 부각됐다. 그래서 범유럽 지수가 크게 하락했었고요.
자, 영국 문제는 그럼 무엇이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존슨 총리가 뭐 이번 주 뭐 좀 주후반에 뭐 어떤 제안을 유럽연합에다 할 텐데 뭐 그게 되게 좋은 건설적인 제안이 될 거고 과연 그게 어떤 제안인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바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존슨 총리가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의 대안을 작성해서 유럽연합 즉 브뤼셀에다가 정식으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존슨 총리가 제시한 이 제안을 유럽연합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0월 31일 노딜을 불사한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2일 날은요. 보수당 연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존슨 총리는 총리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전당대회 무대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이나 국경 인근에서 통관 확인 절차 만들지 않을 것이다. 자, 브뤼셀에 내가 어떠한 제안서를 내놨는데 그 브렉시트 계획은 매우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다. 양측 모두에게 타협점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존슨 총리가 얘기했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 뭘까? 4년간 2개 국경을 뼈대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내년도 말까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인데 내년도 말에 즉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된 후에 북아일랜드는 농식품 및 상품과 관련돼서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남게 되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의 농식물 상품 관련 규제는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며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농산품은 규제 국경에서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이다. 자, 그리고 요게 한 4년 정도 진행이 되고 4년 후에는 북아일랜드 회의에서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남을지 아니면 영국처럼 탈퇴할지를 그냥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안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2021년부터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유럽연합 관세 동맹에서 탈퇴하고 자, 영국은 이때부터 독자적으로 FTA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제안서라고 합니다. 복잡하죠. 그죠? 예, 그놈의 국경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 근데 이게 관세 때문에 결국 돈 문제 때문이거든요. 결국 이 제안서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난번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과 협상한 내용은 안전장치를 좀 두자.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그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죠.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의 관세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 남게 만드는 즉 안전장치를 두고 협상을 했지만 영국 의회 내에서 이 안전장치 때문에 3번이나 부결이 됐고 결국 존슨 총리는 안전장치 따위 두지 않겠다라는 지금 강력한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서를 잘 보면 북아일랜드는 당분간 유럽연합에다 남겨두고 영국 전체는 유럽연합을 탈퇴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되게 영국이 뭐 늘 그렇겠지만 되게 자기가 유리한 거를 많이 챙긴 거죠. 어쨌든 간에, 예. 뭐 국경 지역에 뭐 북아일랜드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 간에 영국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는 제안서를 제출한 겁니다. 자, 그러자 아일랜드 총리가 이번 보리스 존슨 총리의 그 제안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슨 총리의 제안에 대해서 이거 유럽연합에서 받아들이는 거 고무적이지 않다. 자,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고, 그리고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관시설 설치 이거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냐? 싫은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보조금에 관련돼서 무역 분쟁 얘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이야기,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영국 문제는 앞으로 뭐가 문제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 이 영국 문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어찌 보면 이제 기한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10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개천절 쉬고 10월 4일 날 주말 이렇게 넘어 쭉 가면 다음 주에 한글날 선물 옵션 만기 그러다가 또 시장에서는 이제 FOMC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10월 달 다 가는 거예요. 그럼 10월 달 다 가기 전에 10월 31일 날 영국의 브렉시트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이거든요. 최후의 날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랬을 때 지금 존슨 총리가 이 브뤼셀에다가 전달한 제안서는 저는 거의 이제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에다가 제시한 마지막 제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유럽연합에서 이 제안을 존슨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융커 위원장이 받아들여서 오케이. 내가 영국 니네가 이번에 전달한 제안서 괜찮은 것 같다. 우리 합의하자. 그래서 합의가 되면, 그러면 지금 10월 2일 날 존슨 총리가 브뤼셀에다가 이 제안서를 제시했으니까 유럽연합에서 회의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겠죠? 그게 한 며칠 걸린다고 치고, 그럼 결국 만약에 유럽연합에서 그 회의에서 어떤 우리 그 협상을 받아들이자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10월 17일, 즉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유럽연합은 합의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10월 31일 날 합의하에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다른 전문가들이 그거 브렉시트 내년 1월 3일까지 연기된 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요. 예.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이번에 존슨 총리가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에다가 전달했을 것 같은 그 제안서를 유럽연합에서 받아들이면 10월 17일 날 합의가 진행이 될 거고, 예. 그 합의를 가지고 10월 17일 날 유럽연합에서 오케이 할 거고, 그러면 10월 31일 날 영국은 합의하에 브렉시트가 된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아일랜드 총리가 고무적이지 않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유럽연합에서 융커 위원장이 이거 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거부한다면 존슨 총리는 이제는 그래? 그럼 어쩔 수가 없네. 우리 10월 31일 날 그냥 노딜 브렉시트 할 거야. 그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존슨 총리는 10월 31일 날 노딜 브렉시트까지 강행하고 11월 3일 날 총선하겠죠. 그게 두 번째 시나리오. 자, 세 번째는,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야당이 지난번에 만약에 10월 17일까지 유럽연합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유럽연합에다가 1월 31일까지 연기해달라고 하는 거,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죠. 자, 유럽연합에서는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융커 위원장의 임기가 10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러면 10월 31일 날 만약에 영국이 유럽연합과 합의하에 탈퇴를 하던 아니면 어찌어찌해서 1월 31일 날 까지 연기가 되던 어떤 노딜이 되든 뭔가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11월 1일부터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차기 집행위원장의 임무를 맡게 될 거기 때문에 과연 융커 위원장 입장에서는 젠장맞아 내가 이거를 정리해주고 그만둬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셈법이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국 브렉시트 문제가 사공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드렸던 게 뭐냐면 영국 내에서 보수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야당들 의견이 다르고, 야당들도 또 의견이 다르고, 국민들도 의견이 다르고, 유럽연합도 의견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특히 융커 위원장의 임기가 10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랬을 때 융커 위원장이 과연 내가 10월 31일 날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 끝나기 전에 그래 영국 존슨 총리 네가 제안서 줬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합의 봐줄게 그렇게 해서 영국을 탈퇴시키고 자기가 그만둘지 아니면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에다가 공을 넘기고 그만둘지 이것도 우리가 셈법에다가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과연 유럽연합에서 이 존슨 총리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는 또 그거를 지켜봐야겠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과연 존슨 총리가 어떤 제안을 할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 공을 받아들인 유럽연합이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러니까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영국은 결코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과연 이 영국 문제가 지금 가뜩이나 여기저기서 자금이 없고 자금이 빠져나가고 예, 부채 문제 허덕이고 있고 증시 하락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영국의 문제가 얼만큼 또 예, 더 어떤 하락에 그러니까 하락보다는 그 변동성에 더 불을 지를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문제로 넘어가면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유럽과 협상에서 바라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우리 이란은 핵합의 이행을 더 축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핵합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난 9월 6일 날 3단계 조치가 시작이 됐죠. 우라늄 농축의 핵심 설비인 원심 분리기의 수량과 가동 시한을 연구 개발용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핵합의 조항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자, 4단계는 언제냐? 11월 4일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란은 어이 유럽연합 니네가 우리 이란의 원유를 수입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걸어놓은 이거 금융 제재 풀어주면 금융거래 제재 재개시켜주면 우리 핵합의 다시 차근차근 지킬게. 근데 왜 니네 아무런 얘기 없냐? 라고 하는 입장이고 지금 유럽 입장은 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핵합의를 좀 이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란 최고자는 미국에 대해서 이란을 항복시키려고 미국은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을 약올렸습니다. 자, 미국과 북한 문제로 넘어가 보면 10월 4일 날 예비 접촉이 예정되어 있고요. 10월 5일 날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전개되어 있는데 지난 2일 날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뿅 하고 날아갔습니다. 지금 미국이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게 완전히 뭐 핵을 포기시키는 게 아니라 잠정 핵동결? 이렇게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번에 10월 5일 날 미국과 북한이 즉 실무 협상에서 북한에 대한 수출 제재를 한 3년간 유예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북한에 대한 수출 제재가 이 제재 풀어주자라는 거는 지난번 때도 나오긴 했었었는데 일단 지난번에는 백악관이 그런 일 없거든 하고 완전 부인했고 또 하나 북한에 대한 수출 제재를 3년 동안 유예해 주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존 볼튼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고 하죠. 자, 근데 지금은 경우 일단 트럼프가 존 볼튼을 아웃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다가 뭔가를 뭐 이렇게 뭐 수출 제재를 유예해 주는 거에 있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 사람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존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팽당한 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압박용이라고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염려되는 거는 김정은의 나이라고 했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도발은 다 할 것이다. 예.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따라서 백화점 갔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야 다음에 네가 말 잘 들으면 다음에 사줄게 라고 말리면 그 아이가 뭐합니까? 백화점에서 들어 누워요. 예, 때를 써요. 그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김정은 사이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사이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선 사이가 좋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일단 트럼프가 뭔가 좀 풀어줘, 해줘, 왜. 라고 한다면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선언했지만 지금은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 간 거라고 인정하고 이제는 핵 동결이란 말이에요. 즉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도 발전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뭔가를 해줄 생각인데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무모한 생각인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백화점에서 누워서 떼쓰는 거예요. 사달라고, 해달라고, 뭔가를 해달라고. 근데 트럼프는 해주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네, 지금 미국 내에서 여론이 가뜩이나 지금 존 볼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라, 쟤네. 자, 북한 봐라, 지금.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지금 미국이랑 실무 협상 한다고 해놓고,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이 뭐 거리도 되게 되고, 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로 뭐 되게 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볼턴 입장에서는 저봐라, 트럼프 저봐라. 미국이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 말 듣고 저러다가 이제 북한한테 이제 바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이게 김정은, 너 정은아 좀 가만히 있어. 어떻게 좀 해줄게. 야, 지금 얘기 좀 잘하고 있는데 지금 백악관 내에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뭔가 북한이 내놓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를 풀어야 될 상황이니까 몰려있으니까 북한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자꾸 김정은이가 저렇게 들어 누워서 때를 쓰는 겁니다. 더 난감하죠. 이게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고요. 자, 미국 내에서의 문제를 보면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내놓는 전망은요.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 1.8%. 예. 이미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오바마 대통령 때 기록했던 최고 기록률 2.9를 뛰어넘는 그건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자, 그런데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성장률은 고무적이고 미국 경제는 2.0% 성장할 것이라는 헛소리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10월 2일도 마찬가지고 10월 3일도 마찬가지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그래서 뭐 전일에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는데 이날 고용 지표까지 안 좋았으니까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이날 10월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77%까지 증가됩니다. 특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협상을 좀 잘할 것이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중국과 합의를 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인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과 10월 2일 날 이틀 동안 하락한 뉴욕 증시의 포인트가 800포인트라고 하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0월 10일, 10월 11일 양 이틀 동안 다우지수가 몇 포인트 빠졌게요? 14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압박은 있어야지만 연준이 움직일 거고요. 물론 작년과 상황이 또 달라요. 예. 작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 지표가 미국이 뻗칠 만큼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 지표 자체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만약에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 날 연준의 회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회의가 12월 10,
12월 11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월 10일과 10월 11일 날 시작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잘 합의를 한다면, 그래서 증시가 반등된다면 그 다음에 진행될 10월 말에 진행될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겠습니까? 안 하죠? 가뜩이나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안 하고 싶어서 뻗팅기고 있는데, 지난번에 7월달 금리 인하하면서도 이거 예방적 금리 인하니까 추가적으로 안 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려고 뻗팅기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10월 10일 날, 10월 11일 날 합의를 해버려서 증시가 반등한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절대 금리를 인하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거든요. 그것도 강력한 금리 인하. 달러가 약세화가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트럼프라면 일단 10월 29일, 10월 3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 하여금 금리를 크게 인하할 만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이제 연준이 만약에 아이고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네요.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10월 15일 날부터 시작되는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가 30%로 인상되면 돼요. 이거 그냥 시작하게 되면 돼요. 만약에 혹시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10월 10일과 10월 11일 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이야기가 잘 돼서 15일부터 시작되는 관세 인상 요거 폐지하지 않을까, 요거 기대하고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증시는 반등하겠죠. 증시 반등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금리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 어차피 뭐 관세부가 이런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 연기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연준의 회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주도하는 연준의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를 변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트럼프라면 10월 11일 날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5일부터 인상되는 관세는 인상시킬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당장 10월 15일 날 관세가 예정대로 25%에서 30%로 인상되면 증시는 가뜩이나 지금 경기 침체 공포에 지금 휩싸이고 있고, 하다못해 뉴욕 연방은행 총재조차도, 그렇게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는 연방은행 총재조차도 무역 관세가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했으니, 여기에다가 만약에 관세 인상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뉴욕 증시는 더 하락하겠죠. 그러면 연준이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10월 말에 금리 인하하겠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25bp가 아니라 더 할 겁니다. 더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되는 거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가서 야, 그 관세 처리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10월 3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쭉 봤더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막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안 나오고, 뭐 민간 고용 지표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감을 뭔가 좀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 제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래도 시장은 10월 10일과 11일 날 미중 무역 협상에서 뭔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트럼프라면 그날 크게 내놓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원하는 관세 철회 이거 아니라 그냥 10월 15일부터 관세 인상 진행시키고 증시 하락하면 그 다음 주 정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할 거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철회해 주든 지연시켜 주든 연기해 주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제로 금리까지 혹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뜨리면 자기가 원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3%를 기록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그것이 불가능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지금까지는 어쨌든 경기가 안 좋은 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때문이요. 본인 때문이 아니죠. 예. 그리고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앞으로의 관세 철회라든가 관세 지연이라든가 연기 기타 등등은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중국한테 제시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카드를 활용해 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10월 달 증시를 변동성, 즉 멀미약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경제 지표가 안 좋을 거고, 예, 저는 이미 제조업 지표 안 좋게 봤잖아요. 고용 지표도 부진하게 봤잖아요. 뭐 솔직히 뭐 10월 4일 날 나오는 노동부 고용 지표 뭐 크게 좋겠습니까? 뭐 20만 건 막 넘어가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 시장에서는 10월 달에도 미국이 금리는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 하는데 그냥 질금질금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고 이놈들아 라는 걸 뭔가 제시를 할 거라는 거죠. 그게 미중 무역 협상을 판을 깨거나 관세를 그냥 인상해버리거나 어떤 시장에 충격을 줘서 증시를 추가적으로 하락시키면 되고요. 그거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을 다시 이어가도 되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이제부터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심하이를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렸다니까요. 가급적이면 질질질질 끌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생각 잘 들어보시고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보세요. 갑자기 시장이 하락하니까 뭔가를 아니야 여러분 저기 투자자 여러분 있죠. 돈 빼시면 안 돼요. 지금 뭐 침체 어쩌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얘기가 잘 될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돈 빼지 마세요.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예.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전해드리면서 뭐 제가 뭐 여러분 돈 빼서 이런 얘기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냥 조금 이성을 가지고 예.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그런 식의 어떠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막 던지진 않잖아요. 그죠? 자, 돈다방 미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장은 쉽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10월 달에 멀미약이 필요할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현금 가지고 계시는 게 답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2100까지 갔을 때 아마 어느 정도 팔아 놓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선수들인 분들, 나는 약간 좀 매매를 해야 돼, 막 단타 쳐야 돼, 이런 분들은, 예, 시장에서 충분히, 예, 단타 치시고, 단타 치셔도 워낙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도씩만, 그것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인해서 약간 되게 여우 같은 매매를, 예,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10월 4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절 편안하게 쉬시고요. 예,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